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화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조동사 할 때 화법 주동사에서 이미 화법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내레이션을 보통 화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걸 인용이라고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인역, 화법 인역, 주동사로 네, 이미 쏙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용법이다 이 정도로 예, 일단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said to me you are very handsome 할 때 예. 여기서 화자는 누구죠? 화자는, 어, 나가 되겠네요. 아, 지금 제가 말하는 물론 요거 자체를 말하는 사람은 아, 나지만 인용된 야, 요거 자체를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네, 그거는 그러겠네요. 시죠. 네, 청자는 누굴까요? 성자는 미고요. 미입니다. 네, 근데 이 문장 자체를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거는 네, 청자, 나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전달자라고 표현했어요. 예, 네, 전달자. 즉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 you are very handsome 이 직접 인용 기호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말한 사람은 예, 청자가 희고요. 예, 그러니까 화자는 희고 들은 사람은 미죠. 예, 하지만 이거 전체를 말하는 사람 자체는 화자인데, 예, 근데 이거 화자라고 하면은 요 말을 한 사람 희하고 헷갈려서 요 전체를 말하는 사람은 전달자다 이렇게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예, 청자는 이제 피전달자 이 말 자체를 또 듣는 사람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화자 청자를 구별하자면은 예, 밑줄 그은 요거에 대해서는 희하고 미가 화자 청자지만 예, 또 이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겠죠. 근데 그 예, 화자는 이제 요 화자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전달자라고 부르고요. 이 예, 문장 전체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예, 이 청자인데 일단은 그걸 피전달자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주로 다룰 거는 이제 요 문장 전체를 그 청자 피전달자는 다루지 않게 되고요. 예, 예, 실제로 이 전달자하고 여기 있는 화자 청자 요것만 다루게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의미가 뭐냐를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 의미가 정확히 뭐냐? 이건 화자가 말한 내용을 아무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직접화법이에요. 예, 그래서 시가 말했죠. 그 시가 말한 걸 있는 그대로 한 글자도 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거죠. 예, 직접 인용 기호 안에다가요. 예, 반면에 간접화법은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바꾸어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가 말한 내용을 문장 전체를 말한 전달자 I 있죠. 예, I를 기준으로 바꿔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대명사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사의 시제를 제대로 맞춰줘야 돼요. 세 번째가 시간과 장소의 부사를 적절하게 옮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이따 나올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것부터 먼저 보죠. 예, He said to me, I love you.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죠. 예. 그럼 이 문장에서 요 말을 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자는 누구죠? 화자는 히, he죠. 예, 청자는 누굴까요? 미, 미가 되겠죠. 아이, 여기 미, 아이. 예, 그다음에 전달자는 누굴까요? 전자자도 전달자는 항상 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인용기호를 이제 간접 합법으로 바꾸는 건데요. 간접 인용으로요. 그럼 he said to me는 told me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요. 나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aid를 said는 사연식 동사가 아니거든요. 예,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예, tell하고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이렇게 써져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I를 예, 화자의 입장에서는 I지만 he의 입장에서는 I지만 전달자 입장에서는 I가 누구가 될까요? 전자자 입장에서는 그가 되는, he가 되죠. 히, 예, 그래서 대명사를 적절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he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 자체를 전달하는 I 입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love는
말하는 순간에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거잖아요. 예, 실제 시제는 뭐겠어요? 페드와 시제가 같겠죠. 예, 그러니까 러브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U라는 것은 이제 시 입장에서 U는 전달자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I 입장에서니까 예, B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규칙만 잘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대명사를 화자의 입장에서 전달자의 입장으로 제대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 예, 동사의 시제도 맞춰줘야 되고요. 세 번째가 시간이나 장소 유사인데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를 보세요. She said to I love you. 이때 화자는 누굴까요? 요 말하는 사람은 화자는 시가 되겠죠. 시가, 네, 청자는 네. 그러니까 시가 돼요. 전달자는 뭘까요? 무조건 I예요. 예, 네. 이 문장 자체를 말한 사람을 그냥 I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이 she said to her도 이제 she told her로 그대로 써주고요. 됐다는 다음에 I는 화자 입장에서 I는 전달자 입장은 누굴까요? C가 돼요. 그다음에 U라고 했는데요. U는 화자 입장에서는 U지만 전달자 입장은 누가 될까요? 허가 돼요. 그래서 she'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잘 따져주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예, I said to her, I love you. 요 경우를 보죠. 화자가 누구죠? I죠. 청자는 쉬고요. 전달자는 무조건 I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 I said to her, I love you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I told her that 한 다음에 I는 화자 입장에서 I지만 전달자도 I잖아요. 예, 그러니까 I가 되는 거고요. love는 said와 같은 시점이겠죠? 예, 그 loved가 되고요. U는 I 입장에서는 U인데 이 I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똑같이 허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예, 그 대명사 제대로 바꿔주고 동사 시제 맞춰주고 시간 장소 유사 맞춰주면 됩니다. 예,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she said to me, says to me, you 네. are very diligent 할 때. 화자가 he고요. 청자가 I죠. 전달자는 역시 I가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says가 현재니까 tells도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you는 전달자 입장에서는 I가 되죠. 현재 말했으니까 현재가 그대로 현재가 되겠죠. I am very dilig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피전달문이 여기 피전달문이라는 건 이거죠. 이것이 평서문일 경우가 있고요. 여기 평서문이죠. 예, 다 평서문이에요. 또 의문문일 경우가 있고 명령문일 경우가 있어요. 또 감탄문일 경우도 있고 막 기업문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직접 화법의 전달 동사는 다 뭡니까? 다 똑같이 쓰이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돼요. 간접 화법 전달 동사는 좀 달라요. 일단 평소문인 경우에는 say나 tell을 쓰고요. 의문인 경우는 ask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세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게요. 그럼 일단 1번부터 해보죠. 읽고 해석해볼까요? My aunt always says to me, you are a modest girl. 예. 내 엔트가 맞았나? 아줌마들 숙모, 고모, 이모 다 되죠. 내 이모는 항상 나에게 말했다. 예. 너는 가장 모지스트 겸손한 예, 그렇죠. 가장 겸손한 소녀야. 아니죠. 이거 최상급이 아니에요. 마디프 자체가 그냥 형용사거든요. 아, 겸손한 예, 소녀. 겸손한 분야다 이런 얘기죠. 찾아보죠.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도 있고요. 겸손한 얌전한 이런 뜻도 있는데 아, 얌전한. 또 여자나 의시 뭐 이런 있으니까요. 얌전하니 좋겠네요. 얌전한 편이다.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청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자가 표시되어 있나요? 안 돼 있네. 안 돼 있으면 그냥 fail이라는 동사 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my aunt always tell me that 한 다음에 you는 뭐가 될까요? I가 되겠고요. 아이가. 그 다음에 are는 이 앞에가 그 feas가 현재고 현재 말한 순간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같은 시제가 되겠죠. 예. I면 맞을 거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요. He said, I will be back tomorrow. 그는 말했다. 내가 내일 돌아올 오겠다, 것이야. 내일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죠. 음. 여기는 이제 청자가 표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간접 목적어 이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fed를 써줘요. fed 이런 식으로요. 그럼 I는 he, 이제 전달자 입장에서는 he가 되겠죠. he. 예. will be back은 이게 미래잖아요. 그 fed를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뭐 내일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현재일 때는 뭐 이게 미래가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이때가 되면 이때가 뭐가 돼요? 과거가 되죠. 예. 이것이 과거 미래가 돼야 돼서 would be back이 되는 거고요. 네. tomorrow는 왜 이게 더 next day가 되냐면요. 예. 이것도 이유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달력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죠. He said to her, I will do it next Sunday. 예. 그는 그녀에게 내가 다음번 일요일에 그것을 할 것이야 라고 말했다. 요거는 좀 today는 아니네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 잠깐 옮겨가지고 요거 하는 게 낫겠네요. 요거 해볼까요? He says to her, I will do it today. 그는 그녀에게 내가 그것을 오늘 할 것이라 그거 말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he told her that he would do it. 만약에 today를 그냥 today로 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이 말한 시점이 10일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걸 옮기는 시점이 14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fed 할 때 fed가 언제 말한 거예요? 10일날 말한 거고요. 요걸 전달하는 이것 자체를 말한 날짜는 언제라는 거죠? 14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옮겨버리면요. 듣는 사람은 이 today를 며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14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today는 뭐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날, that day로 고쳐줘야 돼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today를 that day로 고쳐주는 거죠. 오늘이 아니라 그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yesterday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그걸 어제 했다. 이렇게 할 때요. 예. he told that 한 다음에요. he, 그 다음에 이 did는 말한 시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예. fed가 말한 그 시점보다 그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told로 하게 되면은 대각으로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yesterday라고 하면 안 됩니다. yesterday를. 만약에 이거 옮긴 날이 14일이고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yesterday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9일날이 되겠죠. 예. 근데 14일날 만약에 이렇게 이걸 얘기했는데 이걸 yesterday로 그냥 얘기하면은 이 말 자체를 듣는 사람은 이 yesterday를 언제로 이해한다? 13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 더 previous day 그 전날 그라는 말이 말한 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를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는데요. yesterday는 그래서 뭐로 바꿔주면 되냐면 the previous day, today는 that day. 이 더라는 것이 this나 that가 약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that previous day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니까요. tomorrow는 어떻게 될까요?
the next day. 더 following day 이렇게 합니다. 네. last night은 the previous night. Please. now는 그때. ago는 before 되는데요. ago하고 before의 차이점 뭐냐면요. 예. 영어에서는 과거가 있고 또 대과거도 있잖아요. 그죠? 현재가 있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ago는. 예. 영어에는 대과거도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더 먼 과거를 나타낼 수, 이때는 뭘 쓴다? before를 쓰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네, 영어에서는 대과거라는 시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못 쓴다? ago.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못 쓴다? before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소는 밑에 예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예제가 없네요. 일단 예문을 보면서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 tomorrow를 the next day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He said to me, I have received this email today. 그는 나에게 말하기, 내가 오늘 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고칠까요? 일단 said to me는 청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tell 동사 네. 써서 told me 됐고요. 정답입니다. I는 전달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he가 되겠죠. 예. have received는 이게 뭐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죠. 예. 말하는 시점이 언제죠? 과거죠. 네. 그 시점 그대로 말했는데 그걸 말한 상태 그대로 옮긴 거니까 그 이전부터 이때까지 이게 현재 완료를 쓴 건데요. 예. 시제가 과거니까 뭐로 해야 되겠어요? 과거 완료를 해줘야죠. 과거. 예. 현재 완료는 한 시점 밀리면 과거 완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과거가 아니에요, 이때는. 헤더 PP가요. 그 다음에 this 이메일은요, this라는 건 he라는 사람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 입장에서는 tha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메일 하면은 지금 이 he라는 사람이 예. 자기 근처에 있는 걸 이메일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 전달자는 he가 아니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this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thatmail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런 게 몇 개 있는데요. 볼까요? this는 that가 되고요. 하지만 예. that가 되면 this가 될까요? 안 되겠네.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he가 여기 있는데 네. that라고 얘기했어요. that. 그러면 he에서 먼 되죠. 예. he에서 멀다고 해가지고 화자하고 반드시 가깝다는 보장은 없죠. 예. 그죠? 그래서 that인 경우에는 그냥 that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he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걸 전달하는 I 입장에서 다 그냥 멀리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that는 that로 옮겨주면 돼요. that를 this로 옮겨준다 이렇게 this를 that로 옮겨주니까 that을 this로 옮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here는 뭐로 옮겨질까 그러면은 there. there는 거꾸로 here가 아니라 그냥 there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합분 문제가요. 수능에는 잘 안 나오지만 네.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어렵게 내야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예.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예. 자주 나오는 편인데 학생들이 막 무조건 암기해서 모든 걸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죠.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일단 파악하시면 되는데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예.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문제 전체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 뭐 그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예.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They said we saw him here yesterday. 우리가 우리가 어제 여기서 그를 보았다고 말했다. 예, 이거는 이 청자가 지금 표시 안 돼 있죠. 예, 그러면 텔 동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예, 왜냐면 텔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채워줘야 되는 예. 동사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fed를 그냥 쓴 거예요. 음, 그러면 위는 이제 데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데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위가 되잖아요. 전달체 예.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역시 그냥 데이. 데이가 되는 거죠. 수어는 과거인데 이게 앞에 과거니까 그거보다 더 과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과거가 해 대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히어 대신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돼요. yesterday를 무조건 더 previous day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the day befor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뭐예요? 더 previous night 하게 돼. 물론 그 써도 되는데 the day before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해요. 왜냐면 이 앞에가 대과거거든요. 네. 대과거면은 아까 before라는 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더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before 다음에는 that time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명구에서 전치사 다음에 또 명사 목적어 나와야 되지만 문맥성 알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날 그 전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the day before를 써도 되고 the previous day를 써도 되고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He promised I will come if I can. 그는 약속했다. 내가 갈 수 있으면 갈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직접 목적어 앞에, 그러니까 예. 직접 인용이죠 이게. 직접 인용 앞에 되게 say인데 예. say 이외의 것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say일 뿐이죠. 예. say도 프라미스 그대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예. I will come if I can 어떻게 될까요? I는 he의 입장에서는 I지만 전달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나의 입장에서는 he가 되는 거죠. 예. will은 뭐로 해야 될까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과거 미래 would come, if he could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이요. He said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luxurious car. 그는 말했다.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나는 럭셔리한 카를 살 할 텐데. 텐데 가정법이죠. 네. 가정법일 때는 이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직설법일 때는 시제를 한 시제씩 밀어주면 되거든요. 예. 가정법일 때는 밀어주지 않고 그대로 써줘요. 음. 시제 없이 예외다라고 하는데요. 가정법의 시제를 잠깐 볼까요? 밑에 있나? 가정법과 시제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요. 예. 일단은 설명 방법을 두 가지 방법에만 취해 볼게요. 예. 하나는 좀 쉬운 방법.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쉬운 방법을 먼저 접근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가정법이 시제일치 예외처럼 보여요. 예. 하지만 또 한 방법은 그 투부정사 시제 두 가지 있는 거 있죠. 예. 그 방법으로 설명하고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상대 시제. 예, 상대 시제로. 일단은 해석해 보시죠. He says,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그는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예. 라고 말한다. 말한다 이러고요. 음, 이때 이걸 직접 앞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he says는 그대로 내려오죠. says. 예, 다음 if i는 he 입장에서는 i죠. 그러면 네. 전달자 입장에서는 he가 되겠죠. 시제가 이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시제면 그대로 옮겨주면 되거든요. if he were a bird, he could fly to you.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럼 예. 여기 해볼까요? He says, if I had been a bird, I could have flown to you. 그는 만약 내가 새였다면 예, 나는 예, 너에게 날아갈 수 날아갔었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가정법이죠. 실제 시제는 과거죠. 네. 이것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써주고요. 네. 네. 뭐 i는 뭐 he로 고쳐주고 u는 그냥 u로 고쳐주면 되겠죠. 예. u는 그대로 u가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페이지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면은 시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오면 되거든요. If he had been a bird, he could have flown to you.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생겨버려요. 해볼까요? He said,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예. 그는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당신에게 날아갈 갈 텐데. 텐데 가정법으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CGLG의 규칙을 예외 없이 적용을 해가지고 네. 적용을 한다면 이거 한 시절씩 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f he 과거니까 대각으로 고치고 예.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도 could have pp로 고쳐야 되거든요. 예. 실제 이렇게 안 고쳐요. 근데 일단은 고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시죠. He said, if I had been a bird, I could have flown to you. 예. 내가 만약 새였다면 나는 당신에게 날아갔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가정법 과거죠. 아니 대과거죠. 예. 이거를 만약에 앞에 시제가 과거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식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과거인데 대대과거가 있나요? 없어. 대대과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과거 써줘야죠. 대과거. 예. 그죠? could have pp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대과거가 있다면 could have pp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가정법의 시제일치의 규칙을 적용시켜 버리면 예. 결과적으로 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대과거나 똑같이 한 가지 형태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직접합법에서 가정법 과거로 얘기한 건지 가정법 직접합법에서는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시제일치 규칙을 가정법에도 적용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형태가 똑같아져 버려요. 구별이 안 되는 문제 수점이 발생해서 그래서 전달동사가 이렇게 said처럼 과거형일 경우에는 가정법이 규칙이 시제 일치 예외다 이렇게 가르쳐요. 과거로 안 미는 거죠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 밀고 워는 그대로 워가 돼요. 쿠플라이도 그냥 쿠플라이가 돼버리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설명 방식. 애들은 제가 상대 시제 이런 거로 설명하면 이해하는 학생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아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시제일치 예외로 다뤄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대 시제는 시제가 두 개다. 가정법도 시제가 몇 개예요? 두 개다. 그러므로 가정법은 상대 시제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방식이잖아요. 예,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똑같죠. 예, 요거를 진주의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that가 가짜 주어인 이들을 치고 올라가고 심지는 그대로 내오고요. 심지와 시제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지가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되지 않습니까?
예. he seemed to be rich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seemed that 음. 이 투부정사는 요 seemed에 맞춰서 was 이렇게 네, 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정법인 경우에도 시제일치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그냥 과거형이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정법일 때는 전달동사가 앞에 동사가 과거에도 시제일치에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외워두셔도 되고요. 네. 투부정사처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시드와 같으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패드가 상대적으로 박으면 투 플러스 해프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문문에 전달해 볼까요? She said to me, "What do you think of the speaker's stroke?" 그는 나에게 말했다. 말했다. 그 화자의 연설자의 말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지 얘기죠. 하느냐. 네. 여기서는 이제 피전달문이 의문문이죠. 예. 이런 경우에 전달동사 뭘 쓴다고요? ask 쓰면 됩니다. He asked me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직접 의문문이잖아요. 예.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기억나십니까? 차이? 예.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직접 의문문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자, 직접 의문은 뭐죠? 의문사가 주절에 있을 때. 예. 간접 의문은 의문사가 종속절에 있을 때죠. She likes 물론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볼 수가 없지만 의문을 평서문을 일단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의문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직접 의문은 의문사를 앞으로 빼고 두 번째 할 일은 주어하고 죄동사 위치를 막 바꿔주는 거죠. whom 앞으로 빼고요. 죄조동사가 없으면은 두라는 조동사 쓴다고 그랬죠. does, he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의문이죠. 간접 의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속절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he likes whom 할 때 he likes whom은 종속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의문을 어떻게 만들죠? 의문사만 앞으로 빼고 주어하고 제일동사 바꿔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I don't know whom만 앞으로 빼니까 whom he lik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만들면 되겠어요. 일단 what do you think of 이거를 평서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의문문이나 뭐 명령문이나 다 평서문으로 고쳐서 해결하면 쉽습니다. 평서문으로 고치면은 you do think랑 그냥 합쳐버리죠. think what of the speakers talk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you는 뭐가 될까요? 그럼 you는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ink는 fed하고 시작 같게 되겠죠. thought가 돼요. 그 다음에 what은 그대로 쓰고요. of the speaker는 스피커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거를 간접 의문이니까 의문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what만 앞으로 나가면 되죠. what I thought of the speaker tal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의문은 일단 평서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평서문 할 때 우리가 했던 방식 있잖아요. 대명사 제대로 바꿔주고 시제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간접 의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문사만 앞으로 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2번 해볼까요? She said to me, when will your father go to America?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는 언제 미국으로 가나요? 갑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여기다 보죠. 일단, 예. 예, she asked me는 그대로 있다고 치고요. 예. When will your brother go to America를 평성을 일단 고쳐보세요. Your brother 다음에 will go to America when이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게 평성이 됐으니까요. 이거 예. 이제 시제를 맞춰보죠. 아니, 간접 앞으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your brother, your는 뭐가 될까요? my가 되겠죠. will go는 should니까 would go가 되고요. to America. 그 다음에 when만 앞으로 빼면 되겠네요. 네, when을 앞으로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when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I said to him,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French?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프랑스어를 왜 오고 있는 공부하냐? 중입니까? 이런 얘기죠. 또 평성을 한번 고쳐보죠. 일단 의문사를 뒤로 빼는데요. how long은 이게 수다지 꾸며주는 거니까 맨 뒤로 빼면 되겠고요. 주하고 재동사 바꿔주면 되죠. have하고 you만 바꿔주면 돼요. 해보시죠. 예. 또 you 왜 잘 안 되나요? 캡스록 키가 반대로 잡혀.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희한하네. 어쨌든 그대로 예, 할 수 있게. 제가 바꿨는데. 예. 제대로 되네. have been studying French how long 되죠. 이 상태에서 how long만 맨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have been이 틀렸네요. said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됩니다. 과거 완료로. You had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4번 해볼까요? He said to me, what is the matter with you?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에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말했다. 직역은 아닙니다. 직역해 주세요. 무엇이 너와 관련이 있니? 라고 말했다. 이게 관련이 있다는 말이 어떤 거죠? 여기서 주어가 뭐죠? No matter, 주어. 더 매력가 주어인가요? 맛이 주어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무엇이냐 해도 되지만 무엇이 문제냐 해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with는 뭐뭐에게로 옮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with가 뭐뭐에게로 옮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너에게 문제냐 이게 직역이죠. 이거 평소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맛이 의문사일 때는 평소문과 의문이 없으니 같다고 그랬죠.
네. 써보 시점은 What is the matter with with you가 뭐가 될까요? 미는 미가 되겠고요. 의문문 만들어도 또 의문사가 맨 앞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네. 의문문하고 평소문 없이 같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되죠. 예. 근데 is를 was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should가 과거니까. 예. was가 되겠어요.